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메타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모티베이션 자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모델 자체가 계속해서 그냥 그 특정 스트래티지에 관련해서 그냥 학습한 모델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쓰여지고 버려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스케일러블한 챗봇을 만들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이 월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좀 지난주 미팅 이후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본 결과, 좀 뭐,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뭐, 그 전략이 뭐 특정 대화 타입이 만약에 저장이 돼 있지 않더라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아니면 이제 뭐 스웨리지를 스케일러블하게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좀 고민을 해본 결과 그 두 개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음, 왜냐면은 여기는 답변 생성 쪽의 이야기고 음, 이쪽은 결국에는 전략을 어떻게 추가를 할 건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목표로 하는 거는 원래 뭐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잘하는 모델보다는 그런 전략들을 그 성능 자체에 좀 바뀌는 그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거를 좀 목표로 잡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그 기존. 잘 정한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스케일업은 왜냐면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그때 같이 해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리지랑 데이터셋이 지금 ES콤브 그리고 INA, 그리고 Persuasion for Goods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걸로 좀 다른 논문에 있는 다른 데이터셋들 있잖아요. 뭐, 크레이기스트 벌게인이었나? 네, 그런 거나 아니면 튜터링,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전략들을 조금 다큐멘터리로 넣어서 거기서 잘 가져오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거가 이제 스케일러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드는 연구 전략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벤치마크를 고르고 그 안에서 제한된 스트레이지를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이게 이 연구. 그리고 여기서는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 뭐 그런 워크플로우나 위즈덤을 수집해서 하잖아요. 저게 저 연구. 그거는 동시에 진행. 그 음, 다음에 만약에 두 연구가 조금 잘 되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합친 연구를 하는데 합치면 단순하게 합친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때 그 커뮤니티 기반의 노력도 할 수 있다라는 좀 가정을 두고요. 뭐 다른 연구실하고 협력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좀 지어 짜내도 되는데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은 것도 있고 예전에 벤치마크에서 존재하는 걸 수집한 것도 있는데 마치 오픈 소스화돼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거를 크라우드 소싱 같은 걸 이용을 하면 또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스케일이 뭐냐면은 지금의 이 스트라이지가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Persuasion for Good 어, 논문에서는 원래 한 10개 정도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 실제 데이터셋을 열어봤을 때는 거의 한 20개가 넘는 전략들이 오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봤고, ES콤브는 8개. 거기까지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20개, 30개, 10개, 30개 이 정도 스케일인 거고 네. 저기서는 시뮬레이션 통해서 모으니까 좀 많이 있겠죠? 근데 방금 합쳐서 사람의 노력을 더 들어간 거는 수백, 수천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또 다른 연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오픈 소스화해서 올리면 사람들끼리 이 상충되는 어떤 위즈덤이나 스트레이지도 생길 수 있고 막 중복이 생길 수도 네.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디스커션 하면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되게 하모니 이뤄서 멋진 걸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심리 상담은 조금 잊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벤치마크에서는 당연히 테라피가 있는데 심리 상담은 별도로 민주가 음. 진행을 또 동시에 하기로 했어요. 원래 우리가 상향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네. 다 그렇죠. 분리가 되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근데 그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이 프레임워크가 조금 이전에 스트레리지 내비게이터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그림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와 유저 어터런스가 있을 거고, 거기서 LLM 증강을 통해서 그 다이얼로그 컨텍스트에 대한 시츄에이션과 유저의 인텐션을 LLM 기반으로 뽑아와서 그것과 다이얼로그 타입 그리고 라스트 어터넌스를 쿼리로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다이얼로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입이 없는 상태에서 잘하는 챗봇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략을 잘 뽑아오는 모델을 활용하려는 거기 때문에
타입 자체는 저희가 프리디파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 모델 자체가 조금 네. 합리적이라 그러면은 그 관련된 타입, 관련된 스트레이지를 그냥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프리디파인을 해도 괜찮다라고 오케이.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각 스트레이지별로 있는 다큐먼트에서 그저 쿼리와 다큐먼트 사이에 저 다큐먼트에서 쿼리를 통해 리트리버를 해오고 거기에 있는 맞는 음. 전략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메소드 자체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는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어쨌든 다이alo그 컨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LLM을 통해서 시츄에이션과 인텐션을 뽑아오고 그리고 그거 직전 어터런스 그리고 타입을 그 다이alo그 컨텍스트의 형태, 쿼리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주고요. 내비게이터로 사용되는 그 리트리버 모델로는 오픈AI 임베딩을 사용한 것과 트레이너블 리트리버를 사용한 두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픈AI 임베딩이 다이alogue 풀 컨텍스트와 전략에 있는 정의와 이런 것들이 비교하는 형태라 사실 그 형태 자체가 조금 음. 합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포맷 자체를 맞춰줘야겠다고 생각을 정리 너무 잘했는데 밑에 했거든요. 메타러닝이랑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생각이 동기가 됐구나 이제 네. 드디어 그래- 파이널리. 그래서 오픈AI 임베딩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을 했냐면은 저희가 지금 쿼리로 사용하는 저 형태 자체를 각 스트레이지에 있는 음. 그 예시들을 저것과 똑같은 형태로 다 맞춰줘서 스트레이지 다큐먼트 안에 넣어가지고 좀 이따 뒤에서 음. 넣어서 하는 형태로 했는데 좀 이따 뒤에서 그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 그 실제 스트레이지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다이얼로그 컨텍스트가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그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거를 조금 학습시키는 형태로 리트리버를 트레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리트리버를 트레이닝 할 거예요. 나는 리트리버는 있는 걸 가지고 오되 얘들이 워낙 그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를 매칭하기에 유리하니까 그냥 리트리버는 블랙박스로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에 적합한 쿼리와 그 뭐 캔디데이트, 뭐 매칭 캔디데이트의 형태로 바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사용한 게 저희가 그 DPR로 일단 실험을 학습했어요? 학습했어? 정말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만 해봤습니다. 아, 어차피 프리디파인 셋이니까 굳이 학습 못할 이유도 없다? 네.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어쨌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메인 노블티로 잡았고요. 어, 인사 나와라, 여기. 유튜브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 컨텍스트 포맷과 스웨디시 다큐멘트에 있는 예시의 포맷을 맞춰줘가지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그 스트레이지를 계속 추가를 하려면은 저기 들어가 있는 예시들 자체도 LLM을 통해서 예시를 뽑아와야 새롭게 들어오는 스트레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그것까지 한 네. 번에 다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워서 ES콤브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 ES콤브에서는 100개의 다이얼로그 총 1220개의 턴을 사용을 했고 Persuasion for Goods에서는 100개 다이얼로그 1000개 턴 정도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베딩을 활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스트레이지별로 예시가 한 10개 정도씩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포맷 형태로 10개씩 가져와서요. 각각을 인베딩화 시켜서 그거를 평균을 내서 그 스트레이지에 대한 대표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 벡터를 각각 스트레이지별로 만들어 놓고 그것과 저 쿼리의 벡터 값을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계산을 해서 그 값이 가장 높은 아, 스트레이지를 뽑아오는 형태로. 왜냐면은 포맷 자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서 질, 유사도를 질문이 다이얼로그 벡터는 그러면 어터런스만 가져온 거예요? 여기 말했던 포맷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요것도 알겠어. 쿼리, 요게 쿼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원래 들어있는 예시. 이해했어요. 네. 재밌네. 예. 그것들을 해서 유사도 기반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일단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그 ES 콤보로 뭐 예를 들어 요거 여기 살려면 아니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얘가 좀 다른 전략들이 추가가 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ES 콤보에 있는 전략들만 대표 벡터화 시킨 거에서 ES 콤보를 뽑아오는 경우 그리고 Persuasion for Goods에 있는 전략들로만 대표 벡터화를 시켜서 거기서 Persuasion for Goods를 매칭시키는 경우 그리고 ES 콤보에 있는 대표 벡터들과
펄세이션 for Goods에 있는 전략들의 대표 벡터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그 데이터셋을 그 대표 벡터들을 활용해서 ES 콤보를 평가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ES 콤보와 펄세이션 for Goods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봤고요. 결과는 일단 ES 콤보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왼쪽이 이제 그라운드 플러스의 원래 좀 그 비율 같은 거고, 오른쪽이 이제 ES 콤보 안에 있는 대표 전략들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ES 콤보와 펄세이션 불구스에 있는 전략들의 대표 벡터를 모두 사용한 거에서 ES 콤보 전략들을 뽑아왔을 때인데,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타입을 프리디파인 해주다 보니까 타입에 맞춰서 전략들을 뽑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펄세이션에 있는 전략들을 가져오진 않더라고요. 일단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지난주에 했던 그냥 전략이랑 매칭한 경우에는 음, 어큐러시가 7%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음, 이번에는 25% 이상의 어큐러시를 보여가지고, 이게 조금 예시가 좀 더 많아져서 대표 벡터가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나, 음. 아니면 포맷을 좀 더 잘 만들어주면 더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펄세이션 포커스는 다음 것 같고요. 놀라웠던 거는 이 오른쪽 두 개 그림이 같은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네. 두 개가 다른 그림입니다. 음, 실제로 다른 대표 벡터 있는 전략들을 에서 뽑아온 형태인데, 비슷한 형태로 뽑아오는 거를 확인을 해서, 생각보다 저런 부분이 또 왜 이렇게 괜찮다고 됐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저희가 ES 콤보에 올리에 있는 대표 벡터들 있잖아요. 그것과 퍼세이션 버그스 올리에 있는 대표 벡터들, 그 두 개들을 그냥 합친 형태가 저 오른쪽에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대표 벡터 자체는 그대로니까 음, 좀 저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게 또 전략이 많다 보니까 오케이. 네, 네, 특히 또 그 타입을 프리디파인 한 게 확실히 리트리버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프로즌 모델로 하면 비슷한 이렇게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살짝 이거 진행하면서 우려했던 점은 대표 벡터를 이제 10개로만 이제 평균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실 다이얼로그 스페이스 되게 넓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대표 벡터로 계산하는 게 좀 이게 맞나? 왜냐면 음, 뭐 10개로 모든 걸 커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성능이 고르게 나와가지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난 그 대표 벡터가 우리의 그 마지막 방법이 꼭 아니기라 해도 네, 그냥 네, 한번 탐색하는 차원에서 해볼 만한 것 네, 같아. 베이스라인 정도로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음,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어쨌든 예시들도 LLM 기반 증강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예시를 만들어 줄 때도 다양한 좀 주제 음, 이런 것들로 좀 예시를 뽑아오면서 하게 해서 예시를 많이 뽑아와서 대표 벡터를 시켜주면 네.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여기 이제 또 트레이너블 한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그 다이얼로그 컨텍스트에 음,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그거랑 스트레리지 다큐먼트에 있는 그 다이얼로그 컨텍스트가 이제 쿼리가 되는 거고 스트레리지 다큐먼트에서 이제 DPR을 통해서 뽑아오는 그러니까 저 두 개를 연결해서 학습을 시키고 음, 거기에 이제 실제 쿼리로 잘 뽑아오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솔직히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쨌든 DPR을 사용해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음, 그리고 데이터셋 자체도 정말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셋에 음. 모든 게 잘 진행된 실험이라고 보진 않지만 좀 그래도 어쨌든 시작 단계로서 해보기에는 나도 좋았다라고 좋아요. 생각은 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거의 한 그거만 5시간 동안 보면서 DPR을 돌려보고 왔다는 데서 박수를 쳐줍니다. 야, 아, 그런 것 원래 세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방향 자체는 혹시 괜찮은지가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DPR을 좀 예시를 스트레지당 20개씩 넣어가지고 진짜 살짝만 어떻게 보면 바꾼 건데 기본 네. 모델에서 거기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퓨전 러닝과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지가 또 이번에 피드백 얻고 싶은데. 근데 퓨샷이라는 뜻이 네네. 그 퓨샷이구나. 네네. 음, 음, 저는 그러면은 이걸 학습하는 세팅이랑 학습하지 않는 세팅 두 개에 대해서 다 탐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습을 하는 세팅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쿼리를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변화하는 게 그 방법 말고도 있거든요. 최근에 혹시 그 이렇게 논문 리뷰 제가 애들 영상 올려오는 것 중에서 어, 저기 성환이가 리뷰한 거 김성환 선생이 올린 리뷰 모르죠? 에이전트. 에이전트 말고 리뷰한 것 중에서 이 컨브 인트라는 거 그건 못 봤습니다. 못 이거 봤죠? 이거 네. 혹시 이 13페이지 이후에 또 슬라이드가 있나요? 이게 그 결과인데 오른쪽이 조금 네. 이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오케이. 하고 조금 이제 나중에는 이 리트리버 모델 자체도 LLM 리트리버를 학습시키는 형태로 가면은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음, 이 논문은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구나. 아, 컨비니언트 이게 그거를 변환해서 그런 건데, 잠시만요. 이번 제출한 논문이라 좀 그런 것 근데 같은데. 제출한 것도 맞아요. 근데 올리는 경우도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진짜. 이게 제가 이번에 리뷰한 그 논문인데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대화 챗봇에서 네, 그냥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자체를 입력을 원래 주는데 그거 외에 시츄에이션, 이모션, 액션, 날리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추가적인 문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화돼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다 좋더라 뭐 이런 걸 보고하는 논문이. 그래서 얘들이 데이터를 그런 걸 만드는 학습을 하는데 뭐 예전에 이미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걸 막 쓰기도 하고요. 이게 세 단계 어노테이션인데 완전 파인은 뭐냐면 사람을 그냥 시키는 거고 근데 사람을 다 시키면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뭐 원래 달려있는 것도 쓰고 기계 GPT로 달기도 하고 사람이 달기도 해서 어떻게든 이 네 개에 대한 슬롯을 막 채우는 거예요. 어떤 문맥이 있을 때. 그래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그 대하의 어떤 보조 문맥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전에 속마음 생성기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다이얼로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속마음일까를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속마음이 아니고 그냥 시츄에이션, 이모션, 액션, 널리지에 맞춰서 그냥 만드는 그리고 모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리뷰했던 성환이는 점수를 되게 낮게 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논문을 드릴게요. 이 논문을 드릴 테니 네. 그 어, 그거는 내는 순간까지도 고민이 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정의했던 포맷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건 아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오. 학습 가능한 세팅에서는 그래서 그 세팅, 그거가 그 포맷이 더 좋은 게 있는지, 합리적인지, 효과적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좀 뭐 민주나 다른 연구실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DPR이 그 학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능이 천차만별이에요. 아,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좀 네. 커야만 성능이 잘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뭐 배치 사이즈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많이 심하고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속 시도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학습 안 하는 세팅. 다시 이거 영상 하셔야 네. 돼요. 학습 안 하는 세팅에서는 저는 원래 학습 안 하는 세팅을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길게 보면 어쨌든 학습이 불가능할 거니까. 물론 여기서 메타적인 걸 배우면 나중에 새로운 뭔가가 생기더라도 검색 기능 동작할 네. 수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 오픈 AI의 어쨌든 그 임베딩을 그 되게 강력한 임베딩 매칭기잖아요. 근데 네. 그걸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튜닝을 하면은 그만큼 모델이 오염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걔가 훌륭한 매트릭 러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인 학습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퀄이랑 그 캔디데이트라고 볼게요. 캔디데이트를 잘 만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포맷 해놓은 것도 되게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네. 네네. 구조화되어 있는 그 글과 구조화되어 있는 그 뭔가를
이 학습하지 않은 것이 매칭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요즘에 그래서 인베딩이 어디까지 인베딩 할 수 있고 여기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매칭하는 방식에서 특히 레코멘데이션 분야 레코멘데이션이 추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허리를 날려서 문서가 뜨는 것을 검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문서 추천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추천은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리트리버가 쓰이는데 걔들도 그래서 인베딩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최근에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엄청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일단 대화 문맥이라는 것과 툴이라는 것은 전혀 매칭이 안 되긴 하고 툴의 설명이랑 이 문맥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툴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COT처럼 생성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의도를 만들고 이미 인텐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저도 프롬프트 그렇습니다. 자체로 일단 만약에 저기서 저 시츄에이션이 대화의 시츄에이션을 음, 출력하고 음. 그리고 저 유저가 말한 거에 의도를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럴 얘기를 수도 해라. 있죠. 그러면 네 개든 다섯 개든 포맷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포맷을 다 합친 게 쿼리가 아니고 그거 분리해서 다 쿼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래티지랑 검색할 때 이 관점에서 스코어, 이 관점에서 스코어, 이 관점에서 스코어해서 합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엔 안 했던 이유가 예를 학습하려는 들어서 모델이 너무 많잖아. 학습 말고 이런 임베딩조차 해서도 안 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시츄에이션에서의 점수는 높은데 어, 인텐션에서의 점수는 음, 좀 어떤 것한테 많이 밀리고 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맥스 점수로 쓸 수도 있죠. 네 개 중. 아예 맥스. 근데 그러면은 너무 이것만 하나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근데 가끔씩 이제 그래서 우려되는 거는 그 포맷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떤 저스티피케이션 없이 처음에 너무 네. 복잡해졌을 때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리트리버 할 때는 그냥 인텐션 정도가 음, 쿼리로서 쓰였을 때 가장 매칭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블레이션 개념으로 그 좀 봐야 되고 물론 나도 생각을 그 음, 여러분처럼 많이 해본 건 아니니까 막 네 개나 있고 다섯 개나 있고 이런 포맷에서 그런 어트리뷰트가 많은 세팅에서 한 개만 쓴다는 거 그게 더 커버리지를 좁히고 이게 효과성이 있는 뭐 샘플의 커버리지도 좁히고 뭐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저 항목들이 저렇게 정해진 네. 이유는 조금 이제 사람이 어쨌든 항목 한번 다시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항목이 지금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츄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화의 음. 맥락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대화했던 맥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라스트 어터넌스랑 인텐션 저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결일 텐데 마지막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말했고 제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하고 타입이 약간 시츄에이션이랑 좀 엮일 수는 있겠죠. 타입은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의 그 하이라키 그쵸. 구조라고 볼 수 네. 있는 건가? 그렇죠. 카테고리라 해도, 카테고리가 약간 있다고. 대분류에 네. 해당하는 네네. 느낌이고 아까 전에 그 다른 데이터셋이 예스 콤보 하든 안 하든 성능이 똑같은 거는 타입에 대한 애큐러시가 되게 높아서 그런 건가? 네, 그런 어떻게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게 네. 바이어스가 있는 거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기보다는 되게 정확한 거지.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대답을 할 그럴 것 때는 같기도 한 게 걔를 하는 얘기가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뭐 그 예스 콤보 말고 아까 썼던 데이터셋 설득, 아, 그게 설득이요. 뭐 그냥 돈 가격 김리 아, 원달러 아니에요? 네, 뭐 그 뭐 너 기부 좀 해라 약간 네, 이런 네, 그쵸. 거. 그러니까 도네이션, 문맥이 너무 네. 단순화되어 있어서 어, 음, 일단 알겠습니다. 네, ES 콤보는 그래도 조금 어쨌든 변동이 조금 있긴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럴 수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조금 이게 학습 자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그 DPR이 어쨌든 바이잉 코더잖아요. 그래서 네, 인베딩 자체 하는 네. 그 인코더를 사실 그러면 학습을 시킨 나는 거죠. 피드백은 네. 그냥 이렇게 하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논문에도 그렇게 좀 폭넓게 담겨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학습 가능한 세팅과 학습 가능하지 않게 해서 그냥 하는 세팅을 그러니까 원래 그냥 엔베딩을 쓰면서 뭔가 커리 캔디데이트를 잘 만들어 보려는 노력과 학습하려는 노력을 둘 다 계속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담기는 게 네. 뭔가 가설이 미싱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 인베딩에서 학습 없는 세팅에서의 그 포맷을 잘 맞춰주면은 음, 그게 사실 트레이너블 리트리버에서도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음, 조금 어쨌든 저희 태스크 자체가 좀 특수하잖아요. 음, 저런 매칭을 시키는 태스크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기서 둘의 이거를 유사도를 어떻게 비교를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이 트레이너블 리트리버라는 것 자체가 저희의 포맷에 맞춰서 얘가 조금 인베딩을 비교할 수 있는 세팅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라서 어쨌든 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ES 콤브 예를 들어서 음, ES 콤브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킨 게 그 모델로 펄세이션 폴 구스에 돌려봤을 때 음,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네.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어쨌든 인베딩에서의 포맷을 잘 맞춰주는 게 밑에까지 같이 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번 서영빈이라는 학생 네, 알고 있나요? 네. 이번 네. 메타러닝 논문. 영빈이가 LG전자에서 뭔가 코드랑 뭐 검색하고 막 하여튼 텍스트가 아닌 뭔가 모달리티에서 검색기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 뭐 COT 같은 걸 쓰고 COT로 만들어진 거를 막 쿼리를 썼든지 캔디를 썼든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요. 그거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진행했을 때 그 지식까지도 내가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방법은 이런 건데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그 뭐, 영빈이를 컨택을 해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인데 딱 그 부분만 어떤 방식으로 그 검색기를 매칭했다라는 설명을 나 듣는데 한 10분, 10분, 20분밖에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30분 내 시간에서 한번 좀 점수를 받아볼래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가 제일 심플한 거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풀러닝이나 코드 검색 같은 거에서 내가 명령이 있고 캔디데이트는 코드인데 매칭이 잘 안 되고 우리는 학습을 리틸박스 파기에는 더 너무 피곤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오픈 AI 인베딩을 쓸 건데 그러려면 방법은 뭐, 뭐 근데 그 코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드는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인데 어쨌든 그냥 원래 있는 쿼리는 안 되고 그걸 COT로 뭔가 생성해서 그런 와중에 COT가 그냥 좋은 쿼리가 되는 세팅이었는데 우리 문제보다 훨씬 더 심플한 세팅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한번 알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알고 나면 다음에 한 페이지 그 설명을 좀 넣어줄래요? 그때 그거 관련돼서. 듣고 왔더니 그냥 이런 거였다. 근데 저도 그 발표는 들었거든요. 그냥 한 페이지로 대충 얘기해도 이해는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숙제는 가설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일종의 지금 MCTS를 하고 있는 거고 앞에 MCTS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네. 거고 그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이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좋게 나온 게 우리 거고 안 좋게 나온 것들은 다 베이스라인이면 되긴 해요. 아니면 좋게 나온 게 좀 많이 있으면 우리가 제안한 게 여러 개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일전에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사실 바이어스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바이어스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 자체도 사실 저희는 정확하게 저거를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거를 사실 기대하면서 저희가 그것들을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음, 어쨌든 데이터셋 자체가 지금 바이어스가 없는 상황인데 모델도 어쨌든 그 상황별로 그냥 다 똑같은 전략만 낼 게 아니라 음, 또 상황별로 다양한 전략을 낼 수 있는 거를 네, 증명을 해줘야 네, 저희가 이제 그 어큐러시가 높지 않아도 네, 그 휴먼과의 이벨리에이션에서의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거를 증명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바이어스로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조금 많이 메모리 됐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실 저희가 논의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던 거는 단순히 저 스트레이지를 잘 뽑아오는 것보다는 저렇게 스트레이지를 합당하게 뽑아와서 네, 결국에는 사람이 얘랑 대화를 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화 모델이 만들어진 그 리스폰스
퀄리티 자체가 좀 중요. 그러면 리트리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져와서 활용하는 그 뭔가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옵티미제이션이었나?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래서 있었던 건 아,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앞 단계가 조금 어쨌든 이 스트레리지를 뽑아오는 과정 자체가 잘 돼야 뒤에를 저희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 음, 근데 사실 여기 앞쪽 부분이 조금 많이 이제 아이디어가 더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뭐가 될 수 있다고는. 아, 근데 문제가 좀 복합적인 건 난 좋긴 한 것 같아요. 검색 문제만 있다 이것보다는 검색 문제도 있고 뒤에 옵티미제이션의 문제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바이어스는 우리가 바이어스 문제를 제일 겉에 문제로 보진 않대. 네. 실험 섹션에는 당연히 리트리버 관련된 이슈에서 바이어스에 대한 뭔가 분석과 실험이 있으면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잘못 나온 실험이겠지만 그 ES 콤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면은 고르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거를 사실 그래프로 좀 보여주면은 모델 자체가 바이어스 없이 잘 골라온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줘도 괜찮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거는 휴먼 이별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주된 거잖아요. 어쨌든 대화 네. 모델 네, 자체가 네, 그 방향성은 잃지 않고 가는 게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는데, 그 네. 성능이 좋다라는 걸 평가를 할 때, 사실 이 어큐러시 이런 거는 이제 평가 지표가 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검색에 관련된 네, 랭킹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오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리콜 앳 K 그러니까 탑 1에 꼭 안 오더라도 그냥 그 음, 제한된 K 내에서 되게 있었냐 그거는 얘가 꼭 1등이 아니어도 돼 네. 하지만 요 안에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얘가 좀 감을 잡고 있는 애가 아닐까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엄격한 테스트긴 하지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한 3번째 안에 있었는지 그 세 번째 정도로. 안에 다섯 번째도 괜찮고 근데 전략이 8개였어요. ES 근데 콤보는. 나중에 그죠. 그러면은 그 이슈가 재밌는 이슈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스트레이지를 찾아서 탑 1을 붙이는 걸까? 우리가 여러 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완전 실제로 짬뽕 될까요? 실제로 이거 말고 지난주에 해왔던 실험에서는 LLM이 LLM이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 판단을 해서 두세 개를 가져오는 경우도 아니 있었어요. 두세 개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애시당초 그 랭킹으로 매겨진 세 개, 네 개를 주면 다섯 개 정도를 줬을 때 다섯 개 주고 나서 너가 이 중에 하나 지금 적합한 거 골라서 하라고. 그러니까 음, 리스폰스 제너레이터가 그 리즈닝까지 떠나가면서 응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그거 COT를 활용을 해서 하거나.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LLM 어차피 LLM 쓸 거잖아요. 그 중심은. 답변은 결국 LLM이죠. 그러면 LLM의 리즈닝 능력을 이용해서 하고. 근데 그 리즈닝 능력을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 프롬프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모든 그 전략 이렇게 탑 K에게 후보가 왔을 때 얘가 일반적으로 잘 동작을 할까? 아니면 바이어스가 있을까? 그때 또 바이어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리파인 같은 방식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난 다음 이까지 가지 맙시다. 네. 어쨌든 뭐 문제의 스코프를 정해 놓지는 않을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리파인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전 저희 연구실 논문에서의 리파인은 답변 생성한 거를 리파인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거는 스트레이지 골랐던 거를 리파인 해오는 거였는데, 네. 말씀하셨던 답변 생성 단계에서의 리파인이 가면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가져올 수 있겠죠. 나는 그 부분에서 성급하게 일단 가설을 정하진 네네. 않으려고요. 네. 막 너무 메서드가 이유 없이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그렇게 막 의견이 막 그럴 수 있어요. 리뷰어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리파인을 막 계속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비판해요. 근데 음, 리파인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너무 오픈되어 있다고 비판해요. 이 결정이 오픈되어 있다. 바이어스 같은 데 오염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상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상은. 오케이? 네. 네. 여기까지? 네. 어,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저 네. 스테이지 1 말고 스테이지 2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할까요? 음, 맨 마지막에. 요거는 아까 지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스트레티지를 잘 뽑아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답변 생성을 잘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탑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전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탑 1만 가지고 온다고 쳤을 때, 그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스트레티지에 맞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각 스트레티지별로 갖고 있으면은 답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정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제 그러면 저희가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새로운 스트레티지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스트레티지에 맞게 프롬프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놔서 저희가 이제 스트레티지를 저장을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추가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되니까.